이번 주차에서는 다양한 한인 이민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재미동포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한국계의 미국인과 재미동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복습해 볼 예정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를 의미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을 직역한 단어와 비슷한 한국어로는 재미교포 혹은 재미동포가 있는데요. 앞서 배웠듯이 재미동포는 태어난 장소에 상관없이 조상 중에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고 미국 국적, 미국 시민권이나 미국과 타국의 복수 국적을 지닌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 여권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국적인 시민권이 없으므로 한국계 미국인은 아닙니다. 입출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미국 시민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미동포는 사전적으로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개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요. 폭넓게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폭을 좁혀서 대상을 구체화한 경우에는 부모의 어느 한쪽 혹은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조상의 출신 국가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약 99%로 가장 많고 일부는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의 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는 254만 6,982명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미국 내 외국 국적 동포는 148만 2,056명, 재외국민은 106만 4,926명입니다. 같은 시기에 조사된 미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 조사 자료, 즉 센서스 자료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를 145만 5,185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료에 따라서 수치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통계청이 제시한 자료는 하나의 인종 정체성을 가졌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집계되었습니다. 즉, 다른 민족, 커뮤니티와 통원 등의 이유로 하나 이상의 인종 정체성을 가졌다고 답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인 가운데 약 103만 8,885명이 한국 태생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한국계 미국인의 역사는 130여 년이 넘도록 오래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서재필 선생님은 1890년에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이 됩니다. 그 뒤로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미국 본토에서 출생한 첫 한국계 미국인이 태어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사회는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서는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사회에 이어서 5번째로 큰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파악되는 한국계 미국인은 시민권자 기준으로 2019년에 254만 6,982명으로 대한민국의 제3도시인 대구광역시 인구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외교부가 파악하는 미국 소재 한국인 영주권자는 46만 4,154명입니다. 이외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은 일반 체류자는 51만 2,938명, 유학생은 10만 5,616명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한국계 미국인은 소득 수준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집단 중의 하나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계 미국인의 가계소득은 7만 2천 달러에 달했고 이는 미국 평균인 6만 8,700달러보다 높았으며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인 85,800달러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다만 한국계 미국인의 가계소득이 아시아계 미국인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인도계 미국인은 약 12만 달러, 대만계 미국인은 약 10만 달러로 매우 높은 가계소득을 보이고 있는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에 속하는 집단 간 순위로 보면 한국계 미국인의 가계소득은 중위권은 됩니다. 물론 미국 전체로 이 범위를 높여보면 상위권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델 마이너리티 혹은 세간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재미교포, 재미동포들이 모두 전부 고학력의 중산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재미교포들이 한국에 오거나 이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재미교포가 중산층이라는 등식이 보이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재미교포, 재미동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가계소득은 그 범위를 넘는 집단이 인도계, 대만계, 필리핀계 미국인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계 미국인이 이들 집단보다 가계소득이 낮은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각 집단별로 이민의 역사, 시기 등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계 미국인은 애초에 인도에서 고학력이었거나 고소득층이었던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영어권 국가입니다. 필리핀 역시 미국의 식민지였고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 특성상 고소득층의 미국 이민 열풍이 매우 거셌습니다. 한국계 이민 1, 2세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정착 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거나 세탁소, 슈퍼 등의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등 시작부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여서 미국 사회 내에서 주류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불과 20세기 초부터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고 1960년대 중반의 이민법 개정으로 대거 한인 이민자가 유입되었다는 시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아시아계에 비해서 이민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성 팝 밴드의 히트곡인 아메리칸 보이라는 노래는 1991년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무 희망도 없는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성공하고 싶다는 여성이 화자입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자신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섞인 미래를 꿈꿉니다. 대부분 이민자의 본국, 모국에서 다소 불우했던 삶이 미국에서 노력으로 보상받는다는 시나리오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만큼 미국에서의 생활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이들의 어마어마한 노동력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의 욕망을 실현할 비전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 아메리칸 드림은 의무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사회 규칙을 익히도 공장 노동을 통해서 착실히 급여를 쌓고 착실한 저축,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통해서 장기 할부로 주택을 구매하고 그 빚을 확실히 갚아서 청산한 이후 은퇴하면 퇴직금이 생기고 그동안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주택이 생기고 직장 활동을 통해서 쌓은 복지제도, 연금을 통해서 자산을 쌓습니다. 또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기는 해도 이것에 도전할 수 있는 안락한 삶의 설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의 정치가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이민자들에게 주입시켜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노동자들을 최대한 싸게 이용해야 할 수 있는 자본가들에게도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식이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의 삶이 무조건 좋고 화려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것에 가까운 것인데, 미국도 물론 화려한 대도시의 삶이 있는가 하면 시골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인종차별 인식이 있거나 외지인, 외국인, 이민자 등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움을 받기는커녕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이민자들에 의해 발전한 이민국가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언제나 곱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기가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남미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으로 자신들의 국가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남미와 아시아의 가난했던 국가들이 아메리칸 드림 이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로부터 이민이 줄거나 이민을 왔다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사실상 한풀 꺾였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경제위기, 물가 상승 이후에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드림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놀랍게도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민자에게 관대하고 열려 있으며 차별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자유, 평등, 정의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연, 혈연, 학연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운데 전국이 비교적 고르게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의 능력이나 학과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백인, 앵글로삭슨, 개신교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소위 내지인, 내국인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존재하지만 동아시아, 유럽에 비하면 그래도 외지인들에게는 열려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간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인으로서 살려는 마음이 있고 미국에서의 법과 질서에 잘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이 그 국가 태생 자체가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이다 보니 어느 외국으로부터 한 명이라도 더 재능 있고 미국 현지 사회의 보탬이 되는 인재를 받아들이려는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 아메리칸 드림의 사례를 보면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온 이민자나 그 이민자의 후손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 대통령에 오른 버락 오바마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아버지 밑에서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인물이 컬럼비아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법조계에서 활약하다가 마침내 대통령이 2번의 당선이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동포에 대해서 다시 짚어봤고 아메리칸 드림의 관점에서 미국 이민, 재미동포, 재미한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